네,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온 국민이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저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IT 묻어가기 시즌2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 참 슬픈 일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상당히 지금 뭐 저도 기분이 다운된 상태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지난 댓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닉네임 오베이션 기타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이 LCD 패널이 종류가 다양해서 이제 예. 사람들이 모니터를 평가를 할 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예, 논란이 많습니다. 예, 네, 진짜 그래서 많아요. 그 예. 패널의 종류에 따른 실제적인 성능 차이를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예. 네, 이번엔 좀 논란의 여지도 있고 예.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다나와 AV 전문 이상훈 기자에게 이야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LCD 모니터를 살 때 가격을 많이 중요시하고 이제 뭐 크기를 중요시하지만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려는 분들은 그 패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LCD 패널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TN 패널이 있고 IPS 패널, PVA 패널 이렇게 세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TN 패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시야각이 좁고 응답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색 재현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컬러의 정확성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포토그래퍼나 디자이너들은 더 나은 성능의 이제 패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IPS 패널은 더 색 재현력이 높고 응답 속도가 개선되었으며 그리고 PVA 패널 같은 경우는 콘트라스트비가 높고 역시 응답 속도가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IPS랑 PVA 패널 같은 경우는 둘 다 좌우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TN 패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거나 혹은 누워서 볼 때 시야각이 어둡기 때문에 영상이 흐려지고 반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만족스러운 일반적인 용도의 모니터를 살 분들은 그냥 TN 패널을 구입하시면 되고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IPS나 PVA 패널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예. 네. 역시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예. 이래서 기자분들이 좀 상주를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요. 저에게는 역시 다나와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예. 있어요. 네, 그래도 다음 코너는 이제 정철 씨가 예. 풀어주실 코너예요. 예. 네, IT 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IT 쪽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큰 이슈가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IT 쪽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또 IT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예. 인터넷의 힘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했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뭐 심지어 그 2002년 그 취임식 할 때 그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네. 그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인이라는 그런 로그인. 예, 멋진 헤드라인을 뽑아서 그러네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치 그리고 IT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는 거를 전 세계인들이 뭐 다 알 수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인터넷은 사실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어디서 자유롭게. 그렇죠. 누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사실 인터넷을 좋아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그 정치를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좀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그 좀 친화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그 권력자로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말하는 참여가 뭐 좀 전에 말한 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예, 그런 예. 일반적인 참여도 있겠지만 이런 인터넷을 통한 참여라는 뜻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한 참여라는 것도 충분히 있었고요. 네. 국민 하나하나 개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말했죠. 이제 옛날까지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정치라는 거는 그
일부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이렇게 쏙닥쏙닥 한 다음에 네. 국민에게 발표하는 식의 그런 밀실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 참여정부 들어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피드백을 또 받아서 그게 뭐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네. 이런 거를 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노렸었죠. 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뭐 지난번과는 대조되게 인터넷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네. 또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말이 좀 있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지금 현 정부를 이렇게 규정 지으면 실용 정부입니다. 실용 정부. 예, 실용적이고 뭐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좀 실용적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만 쭉 나가는 게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목표를 그렇죠. 정해놓고 뭐 그 무조건 길로만. 예, 딴 목소리나 그런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그런 점은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다양한 소리를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해석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역행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 문제는 이런 뭐 그 대결, 뭐 9세대 권력과 새로운 문화와의 그런 대결보다는 서로 좀 너무 정부도 억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는 건 풀어주면서 네. 좀 목소리는 들을 거는 들어가면서 네. 좀 실용적으로 한 군데로 가야지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몰다 보면은 오히려 반발하는 게 늘어나다 보면 이거는 실용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사실. 네. 계속 대립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먼저 좀 더 상식에서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의견을 나누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IT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IT 이슈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질문 해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해결 코너입니다. 오늘 해결해 주실 질문은요. 예. 먼저 닉네임 미스터 007님의 질문이 네.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본 들어봤죠. 닉네임이죠. 네. 네, 이분이 참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네, 해주시는데 궁금한 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스피커에 관한 궁금증을 네. 5가지로 네. 나눠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먼저 스피커의 작동 원리와 종류 그리고 뭐 2.1이다, 5.1이다 이런 채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예, 일단 스피커 작동 원리는 이렇게 뭐 CD나 뭐 MP3 플레이어나 뭐 이런 데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은 이 전기 신호를 이 진동으로 바꿉니다. 예, 진동판을 통해서 진동으로 바꿔서 네. 그 진동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전달하는 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뭐 자세히 살펴보면 뭐 연구 자석 네. 들어가 있고 뭐 코일도 들어가 있고 뭐 회로도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간단한 원리는 그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네. 그 2.1 채널은 스피커가 2개고 네. 그 0.1은 우퍼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퍼 같은 경우는 그 저음을 강화해주는 네. 그런 역할인데요. 보통 스피커들이 좀 조그마한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저음 같은 걸 내기가 힘들거든요. 저음을 내려면 좀 그 뭐랄까요, 좀 울림통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퍼만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2.1 채널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5.1 채널은 5.1 채널도 있는데요. 네. 앞에 2개, 그다음 뒤에 2개, 그다음 정면에 하나. 스피커가 총 5개고 또 우퍼가 하나 따로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면 예. 정말 입체 음향이 화면에 그렇죠. 예.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렇죠. 입체 음향을 좀 구현하기가 쉽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홈시어터 스피커와 또 이제 컴퓨터 같은 일반 스피커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뭐 그런 네. 이유 이런 것들은. 기준이나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특성은 있죠. 특성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보통 홈시어터용 보면은 보통 다 우퍼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5.1 채널 이상을 많이 쓰죠. 네. 그래야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컴퓨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입체 음향을 즐기는 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피커 2개,
아니면은 좀 저음을 강화하고 싶으면 우퍼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 스피커. 다만 이제 뭐 DVD 플레이어를 통해서 컴퓨터로도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5.1 채널을 똑같이 설치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일반 음악 감상용 스피커는 네. 사실 입체 음향이나 저음을 쾅쾅 울려주는 것보다는 해상력을 강조한 거죠. 정확한 음을 내주는 걸. 아. 예, 그래서 컴퓨터 스피커나 그 홈시어터보다는 고가의 유닛을 쓰는 게 일반 그 오디오용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섞어서 쓰셔도 전혀 뭐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용도에 그렇죠. 맞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 단위 표시에서 예. 옴과 헤르츠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질문해 예. 주셨습니다. 우선 옴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를 말하는데요. 그 스피커의 저항값입니다. 저항값. 그래서 그 저항값이 커지면 네. 그 작은 앰프의 출력이 작더라도 소리를 좀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네. 저항값이 작아지면 숫자가 작아지면은 앰프 출력이 강해야지만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특징이 있고 네. 보통 스피커는 8옴 정도를 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4옴 스피커나 6옴 스피커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이엔드 오디오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앰프 출력이 좋아야 되고 네. 대신에 그 굉장히 깨끗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강당용 스피커나 일반 공연용 스피커 이런 거는 뭐 해상력이 아주 좋은 것보다는 소리를 크게 내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좀 그 저항값이 높은 스피커를 쓰죠. 네. 그리고 헤르츠 같은 경우는 스피커의 재생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0Hz에서 2만 Hz인데 보통 스피커들도 보면은 그 20Hz에서 2만 Hz 사이를 재생한다고 써 있는데 네. 대부분은 제대로 재생을 못 해내고요. 보통 100Hz 이상 정도부터 한 15,000Hz까지 재생해내는 스피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가 뭐 몇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가게 되면은 그 주파수 대역을 완전히 재생하는 경우가 있죠. 와, 엄청나겠다. 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죠, 소리가.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모니터 주변에 스피커를 놓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거는 스피커의 자석 이제 예. 물질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영구 자석이 스피커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스피커의 영구 자석이 이 모니터나 예전에 뭐 CRT 모니터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 좀 어떤 자력을 발생을 시켜서 화면을 좀 뭐 어지럽게 한다든지 네.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스피커가 방자형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자형이란 단어만 붙어 있으면 네. 그 모니터나 텔레비전 옆에 놔둬도 무방합니다. 아, 근데 뭐 방자 설계가 안 된 스피커는 요즘 많지가 않으니까요. 뭐 그거는 구입하실 때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 정도만 하시면 대부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미스터 007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예. 스피커에 있는 앰프에 대해서 설명해 예. 주세요. 컴퓨터용 스피커에도 앰프가 적용이 되나요? 예, 예. 그 앰프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가 합쳐진 걸 인티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죠. 이퀄라이저. 소리 네. 고음은 높이고 저음은 낮추고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걸 프리앰프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리를 사람이 듣기 좋게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리앰프고요.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프리앰프에서 들어온 그 뭐 듣기 좋게 편집된 소리를 네. 파워앰프에서 증폭을 시키고 스피커에서 진동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프리파워 앰프의 역할이죠. 근데 그 컴퓨터에도 이런 프리파워 앰프 역할을 하는 게 그 보드나 아니면 사운드 카드에 내장돼 있습니다. 아. 예, 이건 디지털 앰프죠, 일종의. 예. 뭐 이제 들어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원리는 컴퓨터에도, 같죠. 예. 네, 앰프가 같은 없이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아. 그렇죠. 와, 네. 뭐 미스터 007님 네. 해결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아주 많았는데 새로운 부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길 빕니다. 네, 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미스터 007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네. 다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이제 스피커에 관한 질문이 5가지로 좀 많이 많았잖아요. 올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질문 해결을 이제
한 분의 질문만 해결을 해드리고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알지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노하우를 묻고 답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오늘 다알지 질문은 예, 5월 26일에 다알지에서 원혁 세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예. 익스플로러 8의 옵션에 대해서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 이제 익스플로러 8의 개인정보를 보면은 인프라이빗 필터링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안함, 예. 그리고 인프라이빗 브라우징 시작 시 도구 모음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안함이라고 예, 문구가 좀 뜬대요. 어렵죠. 네, 이제 이게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런 예. 문구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질문하신 것 이게 같은데. 뭐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이게 네. 파이어폭스나 크롬, 구글 크롬에 있던 기능하고 좀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크릿 기능인데요. 네. 그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에 방문한 기록이라든지 뭐 방문 기록 같은 것도 안 남고 주소창에 주소도 안 남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사이트 갔을 때도 주소창에 안 남으니까 편리하죠. 그런 건. 오,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죠. 예. 음.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인프라이빗 필터링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안함. 이거는 인프라이빗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말을 상당히 어렵게 돌려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이렉트하게 좀 직관적으로 내용을 고쳐 써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렇죠. 약간 직역을 하죠. 그래서 음. 두 번째는 이제 브라우징 시작 시 도구 모음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안함. 이거는 뭐 쿠키라든지 이런 네. 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주소창에 뭐 주소 줄에 쿠키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용 안 하면 체크를 하시면 자기가 네. 그 사이트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기록이 전혀 남질 않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한 기능이 예, 뭐 탑재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미 좀 비슷한 아.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됐던 기능이고요. 아. 이번엔 좀 늦은 감이 있죠. 예. 네, 뭐 원혁 세븐님 이제 궁금증 풀리셨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네.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 오늘 좀 그 IT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좋은 그 국내 상황이랑 또 노무현 네. 대통령 서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다운된 상태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질문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씩 뭐 웃을 일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만큼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집중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쯤에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